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2013년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새해 벽두에 들려온 소식은 국회 예산안 처리와 톱스타의 열애였습니다. 한참 다른 얘기 같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특권입니다. 국회는 국방과 의료 관련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도 의원 연금 재원 128억 원은 그대로 통과시켰죠. 열애를 한다는 이 톱스타는 군복무 중에 일반 사병과 달리 과도한 외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을 불렀습니다. 새해는 뱀의 해, 개사년입니다. 간교한 뱀이 아니라 재물과 지혜의 상징인 뱀을 닮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SNS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만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해 예산안과 택시법 통과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국회가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SNS도 들먹거렸습니다. 특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실세위원들의 지역구 예산 빼돌리기라는 구태를 제안하면서 각 당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구 사회 간접 자본이 무더기 증액됐답니다. 대선이 끝나긴 끝난 듯 하네요. 복지 예산은 여야 실세들의 쪽지 예산이 됐다. 극빈층 예산을 깎아서 자기 지역구 생색내기에 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등 비아냥과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안보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며 복지 예산 증액은 가당치 않습니다. 복지는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안보 국방은 튼튼히 해야 합니다라는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일명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와 관련 재원 퍼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힘든 삶은 이해하지만 택시업의 경영난은 주로 업주들의 산학금 횡포와 택시의 소급 불균형에서 비롯되는데 아무런 자구 노력도 없는 경영부실에 연간 2조 원 정도의 혈세를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등 문제 제기와 함께 지원이 회사뿐 아니라 택시기사에게도 확실하게 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승차거부, 난폭운전, 얌체운전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단속했으면 합니다라는 등의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SNS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선 관련 의견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 요원이 심리전을 벌였다면 위법한 일이다. 부패한 일부 공무원들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선에 커다란 물줄기를 가로막아버렸다. 국정원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대선 무효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포털에서 사용한 계정을 공개하면 네티즌 수사대가 최후의 댓글까지 모두 찾아낼 것이다 라는 등의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역시 선거 후유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느닷없는 이회수 공방으로 SNS가 뜨거웠습니다. 감성마을 이회수 거소와 이회수 문학관, 이회수가 어떤 문학적 성취를 이뤘는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나, 도대체 이회수의 공로와 업적이 무엇인가라는 등 강원도 화천군이 지원한 감성마을에서 퇴거시키라는 압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회수 공격은 개인이 아닌 대선 이후 SNS에서 진보 개혁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인물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문제는 그 주도자가 불법 선거로 고발된 윤정훈이라는 등의 반박도 거셌습니다. 이 밖에도 성폭행범의 첫 화학적 거세 명령, 헌재 소장의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 지명, 전국 한파, 연예병사 특혜 논란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20, 30대 가구와 40, 50대 가구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하죠. 문제는 청년 실업과 고용의 질일 텐데요. 그냥 두고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범죄에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핏자국을 보고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핏자국에서 어떻게 범죄 정보를 밝혀낼까요? 국내 1호 혈흔 감식사인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서영일 연구사를 명희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범죄 현장에 유리되어 있는 혈흔의 크기와 모양, 분포 등을 분석을 해서 그 가해자 피해자 간의 그 행위를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현장을 재구성하는
벅과하게 한 분야입니다. 혈흔 형태 분석은 1차적으로 이제 현장을 재구성하는 것이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의복의 비산 혈흔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유전자 정보와 이제 결합이 된다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 그 가해자 피해자 또는 이제 그 용의자의 진술을 이제 뒤집을 만한 이제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합니다. 기존에 그 현장 감정을 실시하고 이제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대두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혈 살인 사건에서 그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이제 안전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국가수에서는 인원을 이제 본원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따라서 이 현장 감정과 그 연구를 좀 더 이제 체계화되고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건에서 2명이 사망을 하고 이제 1명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혈흔 형태 분석으로 현장을 재구성하고 또한 이제 의복의 비산 혈흔을 분석하여 용의자를 혈흔 형태 분석으로 추정이 가능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흔 형태 분석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검 전문가와 유전자 전문가가 긴밀한 협조하에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제 봉헌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 이제 프랑스 등의 서구권에서 이제 혈흔 형태 분석은 모든 유혈 살인 사건에서 반드시 이제 해야 될 만한 이제 중요한 분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역사가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최근에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국제 혈흔 형태 분석학회에 그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이제 학술을 발표를 하고요. 또한 그 현장 분석을 실시를 해서 법정에서 혈흔 형태 분석이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그 혈흔 형태 분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사건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외국과 거의 뭐 어깨를 겨눌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의 학생들이 모여서 문화적 유대감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릉을 방문하고 인삼과 김치를 맛보기도 했다는데요. 학생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 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행사를 성민수 PD가 따라가 봤습니다. 외국 대학생들이 시범자의 설명에 따라 절인 배추에 직접 양념을 넣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처음 만들어보는 김치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좀 재미있게 만드네요. 그리고 방법도 많아서 그리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This is my first time making kimchi, and I've been really like kimchi a lot since I was in Thailand. So I'm very excited to make it. 이곳은 한국과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아세안 10개국 대학생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한 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현장입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음식 만들기와 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는 표정입니다. 직접 고른 한복을 입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습니다. 한 학생은 한복의 매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색깔이 되게 화려해서 예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외국인 학생들 같이 모여서 같이 입고 좋았어요. 고종 황제비 명성황후가 이 집에서 태어나서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의 마지막 국모인 명성황후 생가에 들러 전시된 유품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세종대왕릉도 찾아 조선에 우수했던 과학기술을 직접 확인합니다. 또한 목적지마다 주어진 팀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의 우정도 키워갑니다. 세종 글자 만들어서 되게 재밌어요. 외국 학생들인데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어요. 한 아세안 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아세안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한국을 더 잘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앞으로 이 차세대 한국과 그 아세안 간의 어떤 리더들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이 터전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준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문화를 통해 한국 알기에 나선 외국 대학생들. 이런 계기를 통해 하나 되는 아세안을 기대합니다. 여주에서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겨울을 이기는 사람들, 이번에는 네모난 얼음덩이를 의미 있는 조각물로 탄생시키는 얼음 조각가들을 만났습니다. 추위를 견뎌야 하고 잘린 얼음 조각이 얼굴을 때리는 위험도 있지만 이 일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데요. 박홍규 PD가 소개합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이곳에서는 다양한 얼음 구조물과 이색적인 볼거리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얼음동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입구에 펼쳐진 20여 미터의 얼음 빙벽과 독립문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독립문 얼음상, 얼음 동굴 등 29점의 구조물이 비슬산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개산연을 기념해 만든 뱀 형상과 비슬산 캐릭터 비슬이 등 13점의 얼음 조각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얼음 조각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조각품 설치 작업은 유례없는 한파와 한 개당 130kg가 넘어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운 얼음과의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남들은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막상 조각을 하고 거기에 혼신을 다 쏟아부으면 춥지가 않죠. 춥지가 않고 더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작업은 아침 9시부터 시작됩니다. 영하 13도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묵묵히 견뎌내며 조각에 필요한 장비들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얼음 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신발에 착용하는 아이젠은 필수입니다. 조각할 때 그냥 신발 신고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젠을 끼워요. 얼음이 올라갈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제 덜 미끄럽고 이제 일하는 데도 좀 수월하고. 네모 형태로 쌓아 올려진 얼음덩이에 전기톱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잘려진 얼음 조각이 얼굴을 때리고 피부까지 상하는 고된 작업 과정을 거쳐 새로 창조된 얼음 조각상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정교한 손놀림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뭘 하나를 캐릭터를 깎더라도 그 캐릭터만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뽀로로 같은 경우는 안경과 이 모자가 그 포인트가 되듯이 그런 포인트만 잘 살려주면 되는 거죠. 높이 2m 정도인 작품을 완성하는데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쉬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작품의 디테일한 부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에 조심을 더합니다.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음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부단한 연습을 통해 자기만의 노하우를 익혀야 됩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공들여 만든 작품들이 녹아 없어지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야말로 얼음이란 재료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하는 데는 작가들 간의 이견이 없습니다. 얼음의 그 투명한 느낌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보석가루 같은 그런 느낌들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칼질할 때의 그 느낌도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각을 하면은 자기의 또 성취감도 있고.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얼음 조각가는 80여 명 정도. 각종 축하연에 얼음 조각이 빠질 수 없는 장식물로 인식되면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창작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 소수에 불과합니다. 추위와 싸우며 열정을 불사르는 얼음 조각가들이 있어 관람객들의 눈은 즐겁습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를 조명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덕혜옹주의 삶과 당시 대한제국 황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데요. 장고봉 PD가 영상 취재했습니다.
덕혜옹주 탄생 100주년, 환국 5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덕혜옹주의 복식 등 유물 80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특별전입니다. 덕혜옹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시기별로 구성하였는데요. 덕혜옹주의 일생을 시기별로 살펴본다는 마음으로 관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보통 3가지입니다. 양력과 음력, 절기력인데요. 평소에는 양력을 보지만 띠를 의미하는 12지나 사주에는 음력을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년은 오는 설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미처 임진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아직 조금 시간이 남은 셈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멋진 새해 계획과 목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